이제 우리 이제 중화 반응 들어갈게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그렇지? 중화 반응. 자, 이제 중화 반응에서 첫 번째 중화 반응이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여기서 1단원은 이제 누가요? 얘가 몰롱도가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첫 번째 이제 얘네들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중화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와 누구요? 얘들아? 산이 누구의 성질을 없애는 거예요? 얘들아? 염기의 성질을 없애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굴 준비해요? 염산. 그 다음에 누구 준비해요? 수산화나트륨 준비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염산 안에 있는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분명 HCl과 H 플러스 Cl-는 다른 아이예요. 이온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나트륨, 수산화이온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을 섞었더니 누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H 플러스와 누가 만나서 얘들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죠? H2O가 만들어지죠. 분명 저 만들어진 H2O 때문에 부피가 변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양적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저 물분자 때문에 변한 누구는요? 부피는 무엇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얘랑 만나서 H2O가 만들어지고 이 용액 안에 그대로 누가 남죠? 얘들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뭐해죠? 얘들아?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이온의 상태로. 그러면 누구와 누구는 염화 이온과 누구야? 나트륨 이온은 변화가 없는 상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반응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HCl 플러스 누가 됩니까? 얘들아? NaO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 얘랑 만나서 H2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지죠? 얘들아? NaCl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일종의 누구와 누가 만나서 산과 누가 만나서 염기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죠? 물과. 자, NaCl 사실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화학식에 쓸 때 쟤를 붙여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통합과학에서 한번 했고요. 화원에서는 그거보다도 이제 수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NaCl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왼쪽에도 이온으로 존재하던 아이들이요, 반응 후에도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물분자가 생성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무승부분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구경분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경분, 우리 주변에도 어딘가에 구경분이 되게 많다라는 건 안에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구경분 이온으로 우리는 이들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와 수산화의 누구요? 얘들아? 양적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수소와 수산화는 없어지지만 NA와 CL 같은 구경분 이온은 없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수소 이온을 추측할 수 있는 건 염화 이온이고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수산화 이온이 몇 개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건 사실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경분 이온에 좀 더 집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열이 발생하죠? 중화열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화열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화원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들의 표현에서 포인트는 물이 만들어진다. 수소도 수산화도 없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가지고 반응식을 형성했어요. 알짜 이온 무슨 식? 얘들아? 반응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 있죠? 얘들아? 수소 이온과 누구요? 얘들아?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H2O가 무엇합니까?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때 우리 얘네들 몇 대 몇이에요? 얘들아? 1대 몇입니까? 얘들아? 1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반응식이 1대 몇이에요? 얘들아?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1대1로 반응하는데 얘를 5개 넣었어요. 얘를 3개 넣었어요. H2O는 몇 개만 만들어져요? 3개죠. 어제 이거 한참을 되더라, 수업하는데. 이거 뭐라고? 남학생 3명 있고 여자애 3명 있으면 커플은 몇만 만들어져? 셋만 만들어지는 거잖아. 어제 막 갑자기 1 나오고 4 나오고 2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얘 몇입니까 얘들아? 3이에요. 맞죠? 그러면 물분자의 개수는 둘 중에 적은 이온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 맞아요? 틀려요? 둘 중에 적은 이온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지금 물 분자의 개수를 결정짓는 둘 중에 더 작은 이온이 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반응 무슨 물질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한계 물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응 한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누구야, 얘들아?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충분히 사실 그 통합과학 할 때도 여러분들이랑 했었는데요. 우리 누가 있냐면 염산 집어넣어요. 수산화나트륨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 가용액과 나용액은 둘 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간 비율이 다릅니다. 자, 얘 몇 미리 들어갔냐면요. 20ml 들어갔고요. 이 친구 30ml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40ml 들어갔고요. 수산화나트륨이 10ml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기에 생긴 물 분자가 여기 물 분자 3개 생겼고요. 여기 하나 생겼어요. 둘 중에 적게 들어온 애 때문에 물 분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애들은 제한 요소가 안 되죠. 자, 그러면 가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나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가를 기준으로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죠, 얘들아? 3개 만들어졌죠. 나에서요,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가에서 나로 갈 때 분명 염산이 몇 배로 더 들어갔어요, 얘들아? 2배로 더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누가요, 얘들아? 수산화나트륨이 줄었어요. 분명 내가 봤을 때 염산이 더 들어가면 수소이온이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럼 물 분자가 더 생겨야 되는데 물 분자가 줄었어요. 그럼 물 분자가 줄어든 건 누구 때문에 줄어들었겠어요? 수산화나트륨이 줄었으니까요. 수산화나트륨이 10ml밖에 안 돼서 물 분자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누구야, 얘들아? 수산화나트륨 10ml 안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몇 개였다? N개였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30ml면 몇 N개가 됩니까, 얘들아? 3N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요거 달리해야 되겠다. 저거를 달리 설정해야 돼. 잠깐만. 얘를 몇 N개로 하냐면 얘를 2N개로 할게. 2N개로 할게. 그러면 누구야? 10ml에 몇 N개란 얘기야, 얘들아? 어쨌든 물 분자가 줄어든 건 누구 때문이야? 수산화나트륨 때문이죠. 여기서 2N개를 정할게요. 됐나요? 그럼 30ml면 몇 N개야? 6N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가에서 분명 수산화이온이 6개야. 근데 물 분자 3개밖에 안 생겼어. 염산에 무슨 이온이 모자라서야? 수소이온이 모자라서네. 맞죠? 그럼 수소이온이 몇 개밖에 안 됐다는 뜻? 3개밖에 안 됐다는 뜻? 맞죠? 그럼 여기서 2배니까 여기서 수소이온이 몇 개였어, 얘들아? 6개였어. 이러면 데이터가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누구야, 얘들아? 기본 수학적인 양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알려주고 이거는 사고력적인 문제죠.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 맞죠?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왜 늘었을까에 더 많이 들어간 거, 왜 줄었을까에 더 적게 들어간 애들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랬어요. 그런데 이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알짜 이온 반응식까지 봤고요. 두 번째 누구의 종류와 얘가 누구의 종류와 산의 누구요? 산염기의 누구요, 얘들아? 종류와 이들의 무엇으로 들어갈 거냐면 이온화로 들어갈 거예요. 산염기의 종류와 이온화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산은요, 우리가 지금 등장하는 산이 누가 있냐면요, 일가산과 이가산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누구예요, 얘들아? 염산이에요. 네, 맞아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이렇게 내놓죠. 얘네들을 지금 현재 보면, 자, 염화수소 분자 하나 들어갈 때 얘 하나 나오고요. 얘도 몇 개 나옵니까, 얘들아? 하나가 나옵니다. 몇 대 몇이죠, 얘들아? 1대 1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분자 자체가 3개 들어가면 얘도 3개, 얘도 3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요, 누차만 하지만 염화이온이 3개일 때 수소이온, 구경분 이온도 3개예요. 어떤 출제이온이 수소이온 몇 개 들어갔어? 라고 알려주겠어. 대개는 구경분 이온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로 수소이온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최근 누구에는요, 얘들아, 화학에는 이가가 등장을 합니다. 맞죠? 자, 이 친구는 EH+,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SO4E- 라고 얘기해서 구경분 이온이 하나 나올 때 수소이온이 몇 개 나와요, 얘들아? 2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준은 1가야. 이 1가에 맞춰서
누구의 개수에 맞게 얘들아 이 분자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황산이온도 하나가 나오죠. 특이하게 얘가 두 개 나오는 게 특이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농도, 들어온 개수의 기준을 따질 때 누구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얘들아?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잡아요.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이 분자가 몇 개 들어왔는지를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 1가의 경우 얘가 하나일 경우 얘도 하나 들어왔어. 얘도 물론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런 애들은 1가산, 이런 애들은 2가산이라고 하거든요. 2가산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2개 나온다라고 해서 내놓는 수소이온의 개수에다가 반드시 무엇입니까 얘들아? 2배를 취하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적용을 해서 할게요. 그래서 산에 대한 표현 1가가 나올지 2가가 나올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HNA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 N이 1이 될 수도 있고 몇이 될 수도 있어요.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얘 염산이다, 얘 황산이다 이렇게 안 줘요. H2X 또는 HX 이런 식에서 임의의 산을 주죠. 그러니까 HX가 되면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요. H2X 되면 이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수소이온을 내놓는 능력이 2배가 되고 누구야 얘들아? 1가산인가 2가산인가를 결정하는 문자로 N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가만부터 우리가 N이라는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염기로 들어갈게요. 염기의 대표가 수산화 나트륨이잖아. 그치? 자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나트륨 이온 플러스 누구야 얘들아? 수산화 이온 몇 대 몇으로 나눠줍니까 얘들아? 1대1로 나눠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수산화 누가 있어요? 칼슘이 있습니다. 이온화하면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2OH 누가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가 됩니다. 역시나 얘도 1대2 그래서 알짜 이온을 2배로 내놓는 일이 벌어지죠. 얘처럼 1대1대1 1대1대2 해서 알짜 이온을 2배로 내놓는 애들이 있어요. 누차 말하지만 누가 기준이다? 네,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염기 같은 경우는요 2가일지 1가일지 모르죠. BOHN이라고 해요. 1가일 경우에는 가로를 안 치셔도 되고요. 2가일 경우에는 가로를 쳐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1가인지 2가인지 모를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번 단원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수소이온이 몇 몰 들어왔어? 수산화이온 몇 몰 들어왔어? 그래서 물 분자 몇 몰 만들어줬어가 포인트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계속 뭘 줍니까 얘들아? 몰 농도를 줘. 시험 문제에서 계속 무슨 농도요 얘들아? 몰 농도의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럼 저 몰 농도의 개념으로 누구를 구해내야 돼요 얘들아? 몰수를 산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몰 농도 자 개념 어떻게 됩니까? 자 무엇이에요 얘들아? 전체 용액 안에 있는 수소이온의 비율 전체 용액 안에 있는 수산화이온의 비율이 농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근데 전체라는 걸 우리가 부피로 보죠. 그래서 용액 몇 리터 속에 얘들아 1리터 속 누구의 몰수 얘들아 용질의 무슨 수 얘들아 몰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들아 몰농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몰수에 대한 개념을 줘보면 야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외워두는 게 좋아. 이 친구 화학식량 몸무게 몇 짜리야? 40짜리야.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이 몇 그램 있어? 20g 있다. 몇 몰인가? 몇 몰이에요? 몇 몰? 2분의 1몰이잖아. 어떻게 구했어?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몰이라는 문자를 우리가 N, 그치? 화학식량이죠. MW분의 W 썼어요? 안 썼어요? 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될 기본 공식, 몰수에 대한 공식 N은 네, MW분의 누구예요? 얘들아? W 공식 계속 나옵니다. 이번 단원에서 쟤네들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얘네들 공식 어떻게 가는 거야? 자, 얘네들의 공식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됐죠? 그런데 몰수는 몰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에 단위는 누가 됩니까? 리터가 되죠. 그래서 이들의 단위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몰 퍼 리터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우리 사실 2몰농도, 5몰농도 무슨 뜻이야? 1리터에 2몰 있다. 1리터에 5몰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비교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몰농도예요.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몰수. 그런데 얘가 2리터 있어. 얘가 1리터 있어. 얘가 4리터 있어. 이 몰농도는 1리터에 2몰 있는 거잖아. 근데 걔가 4리터 있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총 몰수는 몇 몰 되는 거야? 8몰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5몰농도는 1리터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5몰 있는 거지.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총 몰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몰이야? 5몰이야. 자, 보세요. 몰농도가 얘가 더 큰 건 알겠어요. 하지만 몰농도가 더 커도 부피가 몇 리터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몰수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얘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 얘가 수산화이온이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더 커도요, 몇 리터 있느냐에 따라서 몰수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농도를 주면 그거를 몰수로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요 개념 하나 가지고 가고요. 지금 이 몰농도라는 건 1리터에 2몰 있다. 5몰농도라는 건 1리터에 5몰 있다. 즉 우리 지금 몰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모든 용액에 무슨 부피수, 얘들아? 같은 누구요, 얘들아? 부피수, 입자수라는 말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수능 문제에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자, 가장 기본이 되는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래서 무슨 부피당, 얘들아? 단위 누구당, 얘들아? 부피당 몰수 또는 무슨 수, 얘들아? 입자수, 이온의 양, 몰수. 요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같은 표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포인트는 2몰 농도짜리도 4리터가 있으면 8몰로 입자수가 훨씬 더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그래서 변형 공식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몰농도가 아니에요. 몇 개 있니? 몰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얘들아? 몰수에는 누굽니까, 얘들아? 몰농도 곱하기 누구다, 얘들아? 부피다. 이 공식을 이번 단원에서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거하고 이걸로 넘어왔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들어간 이 분자수를 산출합니다. 그런데요, 얘는 이온화되면 얘가 몇 배로 나와요, 얘들아? 2배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2배로 나오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쟤네들을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끌어갈 거냐면요, 자, 요런 공식으로 끌어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0.0몰 농도, 3몰 농도, 염산 2리터가 있다. 수소이온은 몇 몰인가? 수소이온 몇 몰이야? 0.3 곱하기 2죠? 그가 몇 몰이야? 네, 0.6몰이 돼요. 누구 그냥 쓰시면 돼요. N은 MV 공식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3몰 농도 H2SO4 2리터가 있다. 수소이온은 몇 몰인가? 라는 거야. 수소이온 몇 몰이야? 0.3 곱하기 2 곱하기 몇 해주셔야 돼요? 2, 2배죠. SO4 SO4-는 이온은 몇 몰인가?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그대로 걷다 곱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한 세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몇 몰이에요? 0.6몰이에요. 근데 얘는 아니죠. 0.3 곱하기 2 곱하기 2리터입니다. 자, 얘는 그래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1.2몰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1.2몰 무엇합니까, 얘들아? 네, 구경분 이온의 몇 배가 나와요? 2배가 나와요.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누굴 표현할 때 아까 산의 표현으로 HN 누구라는 표현을 썼어? A라는 표현을 썼어. 수소이온 뒤에 달려있는 이 작은 누구를요, 얘들아? 첨자를 갖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갖다 곱해야 돼. 맞아요? 여기 붙어있는 이 숫자 갖다가 요거 곱할 때 이거 갖다 곱해서 1.2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첨자를 우리가 n이라는 문자로 써요, 안 써요? 써요. 1가일지 1가일지 3가일지 몰라요. 3가짜리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요,
입자수를 구할 때 누구야 얘들아? 몰수, 몰농도에서 여기 중화반응에서 몰수를 구할 때 얘를 제일 먼저 반영해 주신 다음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 내 NMV의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무슨 V의 공식 얘들아? NMV. 알겠죠? 그래서 1가면 그냥 NV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2가면 반드시 앞에 2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출연하죠. 0.2 몰농도. 자, H2 누구예요? 얘들아? X. 심지어 얘를 X ml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은 몰수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0.2 곱하기 2 곱하기 X 몇이에요? 얘들아? 0.4X 몰. 됐나요? 그러면 구경분 이온은 그거의 반. 몇 X몰 얘들아? 0.2X 몰.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됐나요? 0.2 곱하기 2 곱하기 X 0.4X 몰. 맞지? 근데 여기가 밀리리터죠. 그래서 문제인데요. 자, 사실은요, 우리요, 어차피 이 중화반응의 문제들이 다 누구로 풀어갑니까? 아니라 비율로 풀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이 이온인데 이 이온의 비율은 이런 식이야. 그런데 실제 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갖다가 1000분의 1만 해주면 돼. 맞죠? 원래 리터로 환산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리터 환산하셔야 됩니다. 맞죠? 원래는 1000분의 x인데 대개는 문제 풀 때 그 1000분의 1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염두는 해주셔야 돼요. 자, 수능에서는 실제 몰을 구해라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실제 몰수를 묻는 주관식 문제로 일부러 낚으려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리터로 주면 마지막에 1000분의 1만 곱하시면 되고요.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빠르게 계산해서 비율을 환산하셔도 돼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의 몰수를 구할 땐 NMV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뒤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거죠? NMV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누차 중화반응이 일어났을 때 수소이온이 있을 때 수산화이온은 존재할 수 없어. 아까도 와서 이제 문제 풀다가 질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염기가 들어왔는데 수산화이온은 왜 없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를 읽다 보면 이 용액이 산성이래.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산성이래.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났을 때 수산화가 수소를 없애고도 수소이온이 남은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산성에선 절대 수산화이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기성에선 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얘들아? 수소이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은 이런 것들이에요. 중화반응의 원리, 산염기가 이온화될 때 1대1대1도 있지만 1대2대1도 있다는 거, 몰농도의 기본 개념, MV였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 누구요 얘들아? NMV 요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양적 관계로 들어갈게요. 자, 볼게요 얘들아.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뭐 숙제도 숙제지만 오늘 요거 한 판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거 5번 그려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자, 손가락이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와서 앉으세요. 자, 우리 볼게요. 수소이온 몇 개예요, 얘들아? 수소이온 몇 개예요? 지금 현재 2개죠. 염화이온 몇 개예요, 얘들아? 2개예요. 어떤 내신도 어떤 수능도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 염화이온이 몇 개인지 줘요, 안 줘요, 얘들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순수한 염산 20ml 속에 무슨 성이에요? 얘들아? 산성이에요. 순수한 산성이 가지고 있는 이온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너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죠. 안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슨 이온은 얘들아? 염화이온은 수소이온의 짝꿍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염화이온의 데이터만 가르쳐줘도 우리는 정말 땡큐베리 감사다. 그치? 그래서 염화이온 2개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당연히 2개 들어왔을 거고요. 누차 말하지만 중간에 수소이온이 몇 개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질지가 결정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나트륨 이온 없고요. 수산화이온 없습니다. 자, 미쳤다고 이 데이터 줄까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주는 게 양이온, 음이온, 촉이온 쓰고 아니면 몰농도를 줍니다. 몰농도를 주면 여러분들 누구로 바꾸셔야 돼요? 얘들아, NMV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볼까요, 얘들아? 양이온. 자, 양이온 모두 합쳐서 2개죠. 음이온 모두 합쳐서 몇 개예요? 2개예요. 총이온 몇 개예요? 총이온 4개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이온 몇 개 들어왔어요? 절대 수소이온 몇 개 들어왔는지 안 알려준다 그랬죠. 이 수소이온 2랑 똑같은 숫자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염화이온, 양이온, 음이온 모두 다 똑같은 숫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심지어 총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야. 시험 문제에서 전체 이제 총 이온을 알려주면 이거의 반이 되고요. 자, 맨 처음 순수한 산성일 때 존재하는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들아 수소이온. 그때 존재하는 음이온은 무슨 이온밖에 없으니까 얘들아 염화이온밖에 없죠. 따라서 총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일 때 용액이 순수한 산성이다. 그러면 그 양이온의 개수는 무조건 누굽니까 얘들아? 지금껏 처음 들어왔던 수소이온이 모두 2개였다라는 뜻. 염화이온이 2개다. 지금껏 총 들어왔던 수소이온 몇 개였다? 2개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지금 염산 20ml의 수소이온이 2개 있어요.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을게요. 물론 시험 때는 다 다른 농도로 주겠지만요.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을 우리 무엇합니까? 10ml를 집어넣습니다. 농도가 같으면 수산화나트륨 10ml에 수산화이온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10ml에 수산화이온 하나 있고요. 얘가 들어오자마자 얘는 존재감 없이 싹 사라져. 누구를 없애면서 얘들아? 수소이온을 없애면서. 맞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물 분자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2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물 분자가 2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물 분자가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수소이온은 하나만 없어졌으니까 하나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수산화나트륨은 혼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칼슘이온 데리고 온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저기 나트륨이온 데리고 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를 껴줍니까 얘들아? 나트륨이온을 껴줍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총이온 4개였죠. 그런데 그 어떤 이온수의 데이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줬어요. 티 안 나게. 맞죠? 중화 반응의 포인트는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준다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일가산에다 일가연기를 집어넣고 있죠.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누가 들어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가가 들어왔느냐 이가가 들어왔느냐 어쨌든 누가 들어왔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가가 들어오면요 들어온 게 티가 안 나요. 왜요?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주니까요.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주니까요. 디테일하게 수소이온의 개수는 바뀌겠지만 전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그래서 얘는요 전체 부피가 몇 ml가 되고요 얘들아? 30ml가 되고요. 여전히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에요. 수소이온 몇 개죠 얘들아? 하나죠. 그치? 염화이온 몇 개예요? 2개로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트륨이온 하나고요. 수산화이온 당연히 산성의 수는 없어야 돼요. 자, 양이온 몇 개죠? 2개 합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1 합쳐서 2가 되고요. 음이온 몇 개죠 얘들아? 2입니다. 자, 총이온 몇 개죠? 4개죠. 그런데요 내가 이거를 여러 번 수업해도 이건 내가 한 거지 니네가 한 게 아니야. 직접 쓰면서 니네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처음 염산 20ml 가지고는 이 수소이온이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맞춰라 해서 요 데이터 주는 문제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줍니다. 이건 무슨 산성이에요? 중화 반응이 한 번 일어난 산성이에요. 그런데 중화 반응이 한 번 일어났어도 여전히 맨 처음 들어온 수소이온의 개수와 같은 개수를 나타내는 애가 얘 있죠. 얘 있죠. 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일 때? 순수하건 순수하지 않건 산성일 때 문제에서 주는 염화이온, 양이온, 음이온의 개수는 모두 다 맨 처음 염산 20ml가 가지고 들어온 수소이온의 개수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해 주셔야 될 거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때 존재하는 양이온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수소이온과 누가 있어요? 나트륨이온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 만큼 수소이온이 없어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2개가 합쳐서 이 두 이온이 합쳐져서 2개다. 그게 처음부터 수소이온이 2개 있었다라는 뜻. 그 다음에 산성 수용액에서 음이온 볼까요? 누구 이온밖에 없어요? 염화이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산성 수용액에서 음이온은 산의 구경꾼 이온만 있습니다. 산의 구경꾼 이온이 2개라는 건 수소도 몇 개 들어왔었다라는 거야? 2개가 들어왔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용액 액성이 산성계 분명한데 시험 문제에서 음이온의 데이터를 줍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하지 않으면. 산성 수용액인데 음이온을 줬다는 건 염화이온이 몇 개쯤 준 거예요. 그러면 염화이온의 개수가 맨 처음 들어온 수소이온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총이온은 또 여전히 4개네요. 자, 그러면 또 몇 ml가 들어갔어요? 얘들아 10ml가 또 들어갑니다. 수산화이온 하나, 수소이온 하나 없어져서
잘못했네. 아까 물 문제 하나 했잖아. 니네 왜 가만히 있어? 이제 아주 그냥 머리가 커가지고 너 언제까지 실수 하나 보자 이러고 나를 구경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번에 물 문제 하나 더 생겨 안 생겨 얘들아? 더 생겨. 그래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2가 되죠. 그치?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이 안에 봤더니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소이온이 몇 개? 아니 수소이온은 이제 여기 없앴죠. 염화이온 몇 개라? 2개. 맞죠?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나트륨이온 하나 있고요. 또 가지고 들어온 나트륨이온 하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온의 개수가 변한 느낌은 없습니다. 용의 계획성 무슨 성이에요? 용의 계획성 무슨 성이에요? 그렇지. 수소도 수산화도 안 보여요. 무슨 성이에요 얘들아? 중성이에요. 자 수소이온 몇 개예요 얘들아? 0개예요. 염화이온 몇 개예요 얘들아? 2개예요. 됐나요? 나트륨이온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됐나요? 수산화이온 몇 개입니까 얘들아? 0개예요. 됐나요? 자 양이온 몇 개예요? 2개. 음이온 몇 개예요? 2개. 총이온 몇 개예요? 4개입니다. 됐죠? 당연히 나트륨이온이 몇 개인지 염화이온이 몇 개인지 안 줘요. 용액의 액성이 중성일 때 누구는요 얘들아?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트륨이온밖에 없어요. 나트륨이온이 지금까지 2개 들어왔다는 건 누구도 2개 들어왔다는 얘기야 얘들아? 수산화이온도 지금까지 2개 들어왔다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역시나 음이온은 염화이온밖에 없습니다. 염화이온이 지금까지 2개 들어왔다는 건 수소이온도 지금까지 몇 개 들어왔다는 뜻? 2개 들어왔다는 뜻. 여기는 이 2가 맨 처음 수소이온 2와 똑같은 숫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중성의 데이터는 지금껏 들어온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의 개수를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잘 안 줘요. 그런데 만약에 중성의 포인트를 조건으로 줬다. 그러면 여러 개의 조건 중 얘부터 접근해서 문제 풀면 금방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성에서 전체 총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야. 이때 양이온은 수산화이온의 구경근이온, 이때 음이온은 산의 구경근이온이다. 이런 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 안 들어가? 더 들어가.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어. 그러니 물분자의 개수는 계속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물분자의 개수는 계속 몇 개가 돼요? 2개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몇 개 있었죠 얘들아? 2개 있었어요.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화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넣고 안 집어넣기 때문에 이온의 개수가 안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트륨이온 하나 더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없앨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산화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전체 부피가 몇 미리가 되죠 얘들아? 50ml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성으로 바뀌어요? 네, OH가 등장했으니까 염기성으로 바뀝니다. 자, 수소이온이 몇 개로? 없어요. 그쵸? 자, 염화이온 그대로 2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화이온의 개수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것도 해석하고 가셔야 되고요. 나트륨이온이 3개, 수산화이온이 몇 개죠 얘들아? 하나. 자, 양이온 몇 개? 양이온 몇 개야? 3개. 음이온 몇 개? 3개. 총이온 몇 개? 6개.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용액의 액성이 드디어 염기성으로 돌아섭니다. 자, 염기성으로 돌아섰을 때 나트륨 이온이 몇 개라는 건 3개라는 건 지금껏 들어왔던 수산화이온도 3개라는 뜻. 양이온에 누구밖에 없냐면 염기성 용액의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밖에 없어요. 산성 용액에서의 양이온은 수소와 나트륨이죠. 그런데 염기성 용액에서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밖에 없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지금까지 3개 들어왔다? 네, 지금껏 들어왔던 수산화이온은 몇 개다? 3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음이온이, 자 음이온 누구 있어요? 염화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어요.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면 염기성이면,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면 얘들아? 염기성이면 반드시 음이온이 2종류고요.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면 중화반응이 일어난 산성이면 양이온이 2종류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염화이온이 2개예요. 수산화이온이 몇 개죠 얘들아? 하나예요. 맞죠?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반드시 수소이온을 없애야지 등장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염화이온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그럼 염화이온이 데리고 들어온 수소이온도 몇 개였어요? 2개였죠. 이 2개를 없애야 수산화가 생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2개를 무엇합니까? 없애고 몇 개가 쌓였어? 하나가 더 쌓였어요. 그쵸?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총 지금까지 수산화이온 몇 개 들어온 거야? 3개가 쌓였던 거야. 맞을까요? 3개가 들어왔었다. 자, 그리고 총이온은 6개. 드디어 이온수가 중화점이 지나야 증가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을 좀 정리할게.
뭐가 있냐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문제에서 주는 양이온과 음이온과 총이온이 모두 다 이 용액에서 맨 처음 가지고 들어온 수소이온의 개수를 주는 거예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는 이 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과 총이온은요 모두 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누구 이온의 개수만 알 수 있으니까 수산화 이온의 개수만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용액의 액성을 여러분들이 갖다 찍고 시작해야 돼요. 작년에도 통합과학 문제 풀이하면서 니네가 자꾸 이렇게 푼 게 맞냐고 나를 의심했었지. 그렇지. 선생님 이렇게 찍고 시작하면 왜 찍고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찍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 엄연히 HCl이 앞건으로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무슨 성으로 취급하는 거야? 산성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때 양이온 준 데이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보니까 앞건으로 수산화학팀이 많이 들어갔어. 그럼 밑에 있는 걸 누구로 주는 거야? 염기성으로 두고 이온의 데이터를 맞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풀이가 맞는 거였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을 찍으세요. 문제에서 이미 이온수는 줍니다. 그런데 그 용액이 염기성이면 그때 주는 모든 데이터가 누구 이온의 개수예요? 얘들아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 잊지 마시고요. 됐나요? 자 이것까지는 사실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몰농도를 주는 게 문제예요. 몰농도를 주면 부피를 갖다 곱해서 몰수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얘가 20ml에 몇 개예요 얘들아? 4개란 말이죠. 얘가 30ml에 몇 개란 얘기죠 얘들아? 4개란 말이죠. 얘가 40ml에 몇 개죠 얘들아? 4개입니다. 분모는 증가하는데 분자가 일정하죠. 그럼 중화점까지 몰농도는 계속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죠 감소해요. 시험 문제에서 뭐 많이 줘요? 몰농도 많이 줘요. 그래서 몰농도가 감소해. 근데 얘가 50분의 6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50분의 6이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무엇 하냐면 이렇게 나 내가 X축에 누굴 첨가했어?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한 거 맞아 틀려요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했지. 그리고 Y축에 뭐라고 나오냐면 몰농도라고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위 부피당 무슨 수? 이온수라고 줘. 몰농도랑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점까지 얘들아? 중화점까지 얘가 쭉 무엇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는 동안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전체 부피는 증가하는데 중화점까지 계속해서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몰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랬다가 중화점을 지나면 몰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는 거야. 내가 준비한 영상은 20ml야. 20ml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수산화 나트륨 40ml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얘 20ml야 얘 40ml가 무슨 점이야? 중화점이란 뜻이야. 그럼 농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얘 20ml의 수소 이온의 개수와 여기 40ml의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은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근데 얘 20ml밖에 없어도 되는데 얘 왜 40ml나 집어넣어야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의 개수가 같아져? 얘가 농도가 흐려서야 진해서야? 흐려서. 수산화수는 흐리 내라서 얘 20ml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을 감당하려면 몇 ml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40ml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비로 농도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너네가 반응식 문제도 풀어봤겠지만 대개는 누구죠? 얘들아? 비율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몇 대 몇이다 놓고서는 요 포인트에서 염화이온과 누구 이온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율로만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화점까지 몰농도가 무엇한다 얘들아? 감소한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항상 너네한테 과학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잖아. 금속이 비금속을 만났을 때 어떤 비금속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성 비율이 달라져 안 달라져? 자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야. 산에 1가 염기가 들어오느냐 2가 염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1가에 1가산이 들어왔을 때 누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해? 가서 친구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문제 내가 나쁜 친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베이스보다 이제 누굴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몇 가산이 들어올 때 1가 염기 혹은 누구요 얘들아? 1가 누구요 얘들아? 산이 무엇 될 때? 유입될 때. 자 베이스가 누구였어요? 산이면 염기가 들어오고 베이스가 염기면 누가 들어오요? 산이 들어오겠죠. 1가짜리가 들어올 때, 유입될 때 무슨 점까지, 중화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중화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단 누구요 얘들아? 양이온수, 음이온수, 무슨 이온수, 총이온수, 무슨꾼 이온 얘들아? 구경꾼은 뺍시다. 총이온수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한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일정한 거 맞죠.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얘들아? 이유가 한 개 없애고 다시 한 개를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주죠. 알짜 이온 하나 없애고 구경꾼 이온 하나 넣어주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무슨 점까지 얘들아? 중화점까지 몰롱도는 무엇합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점에서 얘들아? 중화점에서 무슨 농도가? 몰롱도는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최소가 됩니다. 됐을까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이후에 1가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1가짜리를 집어넣었을 때, 자 누가 중요해요 얘들아? 용액의 액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라면 얘들아? 산성이라면,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라면 얘들아? if라는 문제 알까요 여러분들이? 자, 산성이라면 누굽니까 얘들아? 지금까지 들어왔던 양이온, 음이온, 무슨 이온수 얘들아? 총이온수는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총 누구 이온의 개수, 수소 이온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요. 만약에 용액이 무슨 성이라면 얘들아? 염기성이라면 이때 주는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수는 지금껏 들어왔던 총 누구 이온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산 하나 더 넘어야 돼. 자, 이거 지금요 우리 두 번만 그리고 1가에 2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일단 이거 먼저 한 판 그립시다. 알겠죠? 두 번씩 그려주세요. 자, 우리 이제 1가에 2가 염기 집어넣습니다. 자, 2가에 2가 염기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요. 베이스는 중요하지 않고 들어온 아이가 누구냐가 달라져요. 자, 이가라는 거는 수산화 이온을 2개를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 염산 40ml를 준비해 볼게요. 수소 이온 4개, 염화 이온 4개죠. 자, 여기서 몰롱도의 기준은 구경꾼 이온의 개수예요. 자, 우리 이러면 10ml의 염화 이온이 몇 개 있다는 뜻이 하나 있다는 뜻이지. 여기도 10ml의 칼슘 이온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맞죠? 수산화 이온이 특이하게 몇 배 들어오는 거예요? 2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액과 이 용액의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농도가 같다라고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 몇 개입니까 얘들아? 4개예요. 염화 이온도 4개고요. 이들은 없어요. 맞죠?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총 이온 8개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 1가가 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는요 얘들아? 우리가 중요한 거 역시나 맨 처음 있던 수소 이온의 개수가 중요했는데요. 여기 나머지 모든 아이들의 데이터가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얘들아? 네, 숫자 4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모두 누구 이온의 데이터가 된다 얘들아? 수소 이온과 같은 개수가 된다. 자, 이제 10ml가 들어와서 몇 ml가 됩니까? 이번에는요 부피가 꽤 많이 증가하네. 50ml가 되고요. 이때 누가 됩니까? 용액의 액성 맞추려면 이온들이 누가 없어지는지 봅시다. 수산화 이온이 이번에 2개 들어와요. 10ml에 몇 개요? 2배. 칼슘이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오면 이거 2개에다가 이거 2개 없어지죠. 그래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H2O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2개가 됩니다. 됐나요? 자, 2개가 되고요. 그러면 용액 안에 기본적으로 염화이온 4개 그대로 남아있고요. 수소이온 2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칼슘 이온이 몇 개가만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나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뭔가 빈 틈이 생기네요. 2개 없애고 몇 개 넣었죠?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가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 일단 수소이온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염화이온은 그대로 몇 개가 되죠 얘들아? 4개가 됩니다. 칼슘 이온이 몇 개가 되죠? 하나가 돼요. 수산화 이온은 당연히 없겠지만요. 양이온은 이 둘을 합치면 몇 개로 줄어요? 3개로 줄어요. 음이온은 그대로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4개. 합이 몇 개 얘들아? 7개가 되죠.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음이온은 염화이온밖에 없었고요. 여기서도 음이온은 무슨 이온밖에 없습니까? 염화이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산성수용액에서 양이온은 수소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겠지만 칼슘 이온이 있겠지만 이미 2개 없애고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이 데이터가 처음 수소이온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가 들어왔을 때 얘들아 이가가 들어왔는데 용액의 액성은 아직 무슨 성이야? 처음도 산성이었고 여기도 산성이야.
이가가 들어왔을 때 산성을 유지할 때 오로지 무슨 이온만이 얘들아? 네, 음이온만이 처음 누구 들어왔던 수소이온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야, 염화이온이 4개가 이건 당연히 수소이온이 4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잘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누가 들어옵니까 얘들아? 네, 수산화 칼슘이 몇 미리 들어와야 얘들아? 10미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역시나 수산화이온 몇 개 들어오죠 얘들아? 2개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2개, 이거 2개 다 없어져서 물 분자가 몇 개 들어오죠 얘들아? 물 분자가 4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제 수소이온은 남아있지 않아요. 수소이온 2개를 없애고 칼슘이온 몇 개만 채웁니까 얘들아? 하나만 채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하나만 채우죠. 그래서 총 칼슘이온이 2개가 돼요. 자, 그리고 용액은 전체 부피가 60ml인데 알짜 이온이 보이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중성이 되죠. 당연히 수소이온은 0개가 되고요. 염화이온 4개고요. 칼슘이온이 2개고요. 0이고요. 자, 양이온이 몇 개가 되죠 얘들아? 2개. 음이온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중성인데요.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2배로 많잖아요. 그러면 1가산에 2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인데 만약에 양이온이 음이온의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1가 염기에 2가 염기를 섞어요. 1가 염기에 2가 산을 섞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나머지를 적용할 수 있고요. 전체 이온이 몇 개가 되죠 얘들아? 6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들어갑니까 얘들아? 수산화 칼슘이 무엇합니까? 들어가죠. 10ml가 들어가겠죠. 아, 중성을 한 번만 더 분석합시다. 중성에서 어쨌든 여기 남아있는 이온은 몇이에요 얘들아? 칼슘 이온이고요. 여기 있는 이온은 염화이온으로 산의 구경분 이온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성에서 수소이온을 알고 싶다라면 네, 음이온이 염화이온이니까 얘가 4개가 있지만요. 요거에 몇 배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2배 해줘야지 맨 처음 들어온 누구 이온의 개수가 같습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같죠.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온의 몇 배 얘들아? 2배를 해줘야 수산화이온이 들어온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중성에서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이 한 번 더 들어오죠. 그럼 몇 미리가 됩니까 얘들아? 70미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상 이제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물 분자가 없지만 부피는 증가해요. H2O 몇 개가 되죠 얘들아? 4개 그대로 되고요. 자,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칼슘이온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없앨 수 3개 있죠. 칼슘이온 3개가 되고요. 없앨 수 있는 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수산화이온 2개가 더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없어요. 염화이온 그대로 4개, 칼슘이온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2개가 쌓였죠. 그래서요, 양이온이 몇 개입니까 얘들아? 칼슘이온으로 3개 늘어납니다. 그렇죠? 음이온이 몇 개로 늘어나요? 6개요. 한 번에 음이온이 2개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총이온이 몇 개가 됩니까? 9개로 훅 증가하네요. 됐죠? 사실 이제 이 파트를 문제를 많이 풀어갔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그려놓고도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 경험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다시 그런 해석 능력이 생길 텐데요. 일단 양이온이란 현재 용액의 액성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선생님이 용액의 액성이 어떤 성향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염기성에서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칼슘 이온밖에 없어요. 이 칼슘 이온의 몇 배더라? 2배를 하면 지금껏 들어왔던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음이온이 6개예요. 자, 이 음이온에 누가 있던 거 알고 있어요? 염화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어요. 알아요. 얘 4개고요. 얘 2개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염화이온 4개 들어왔다는 건 수소이온도 몇 개 들어왔다는 뜻? 4개. 이 4개를 뭐 해야지? 모두 없애야 수산화이온 2개가 더 생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4개를 모두 없애고도 수산화이온 그리고 2개가 쌓였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수산화이온은 몇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얘들아? 네, 지금까지 총 수산화이온은 6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늘의 포인트는 뭐죠?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면 그때 주는 모든 데이터는 수산화이온의 데이터. 그런데 얘가 이가일 경우 구경분 이온의 몇 배, 즉 양이온의 몇 배? 2배를 해야 수산화이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아이가 알짜 이온이 된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누구냐를 우리가 봤는데요. 얘네들의 몰롱도를 보면 40ml에 몇 개입니까? 전체 이온이 8개예요. 그런데 얘가 50ml에 몇 개죠? 얘들아 7개입니다. 얘가 60ml에 몇 개가 되죠? 6개가 되죠. 70ml에 9개가 됩니다.
중하점까지 몰롱도가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뭘 볼 수가 있냐면요. 몇 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들아, 우리가 누가 베이스가 되던 이가 연기 혹은 이가 누구를 넣었을 때 얘들아, 산을 우리가 무엇했을 때 추가했을 때 무슨 점까지 얘들아? 중하점까지 몰롱도가 감소하는 거 맞아요. 중하점까지 몰롱도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하점까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또는 총이온 중 하나는 감소, 두 개는 감소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가 1가 산에다 2가 염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2가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 일단 무슨 이온이 감소하게 됩니까, 얘들아? 네, 양이온수 무슨 이온 얘들아? 총이온수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누구의 감소율이 몰롱도의 무슨 율이 얘들아? 감소율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감소율이 1가보다 더 크다 작다 얘들아? 더 크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 1가에서는 총이온수가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죠. 그런데 얘는 총이온은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추측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온수가 변한다. 그럼 무조건 몇 가가 들어온 거야? 2가가 들어온 거야. 변화가 없다. 그럼 들어온 게 몇 가야? 1가야. 근데 이 개념만으로 수능 문제를 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그 문제를 접하고 선생님이 똑같은 프린트를 5개를 준 거예요. 계속해서 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262페이지를 넘깁니다.